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생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확실하게 팍팍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다항식 A, B가 있을 때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식을 얼마나 좀 잘 정리하느냐 이런 형태를 질문 던지는 거군요. x-a는 이퀄 2b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2b 이런 형태로 좀 정리를 해서 대입 들어가야 되겠죠. 자, a라는 식의 값은 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수식을 정리할 때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연산이 편리한 거죠. 자, 2배 해가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제곱. 됐습니까? 자, 이 주식을 좀 우리는 어떻게 주면 되겠다. 더하게 주면 되겠다. 해서 이제 더하면 되겠죠. 자, 더하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제곱 자체는 5x 제곱이 되겠고 xy는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 제곱.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x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x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 제곱. 자, 4번에 똑같은 형태의 답이 존재하죠. 자, 우리가 이제 수식을 좀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연산을 하는데 좀 더 빠르고 좀 정확하게 하려고 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부분을 이제 옆쪽에다 쓰지 않고 아랫부분에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량끼리 좀 이렇게 일치시켜간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거 좀 참고해가면서 정확하게 연산하는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합니다. 2차 식이 주어져 있는데 유리식 형태의 식의 값을 구해달라. 자, 어떤 관계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잘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학습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주어진 식을 x로 이렇게 나눌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2차는 1차가 되겠고 상수항은 이렇게 유리식 모양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1. 자, 이런 형태. 자, 문제의 식과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과 서로 연관성 있는 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곱셈공식 활용 형태를 좀 이용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배의 x하고 x분의 1을 곱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계산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제 제곱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어떻게? 마이너스 1. 여기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지만 그래도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어진 2차식 부분을 이렇게 x로 나누기 해가지고 나누기 x 전체식을 이제 나누기 해서 자, 이 식을 모양 만들어놔서 자, 문제고 풀이 형태로 좀 만들어간 이 절차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될 그런 좀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죠? 자, 2번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3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걸 골라달라.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거죠. 항상 성립. 자, 요 기억 같은 경우는 만족하는 x값을 구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니까 즉 왼쪽과 오른쪽식이 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긴 또 계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4x가 되니까 또 같은 식이 아니죠. 자, 요거는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제곱 되겠고, 자, 더하기해서 3x 곱하기 3. 요거는 이제 똑같은 식이 써져 있는 거고, 와, 요건 자리만 바꾸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 됐고, 자,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형태가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면 a 빼기 b에다가 그다음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문제 공부를 좀 열심히 많이 한 거죠. 자, 그런 모양 지금 X, Y로 이제 문제 바뀌어져 있는 거니까 뭐 거의 똑같은 모양. 자, 디귿, 리을, 미음 요 세 개가 이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써져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식을 이제 전개만 좀 이렇게 잘 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라서 또 특별하게 좀 걸림돌이 없어서 가볍게 설명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px란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정리 형태도 나왔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나머지 정리 문제는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자, 식을 일단 이렇게 나누면 무엇이 생기고 몫이 생기고 그 다음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상수항 부분 나머지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을 써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 지키기를 잘하면 되죠. 몫을 포함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즉 0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이에 진행하는 부분이 나머지 정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2를 대입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0이 되겠고 그다음 R. 자, 이 부분이 곧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11-에서 소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R은 그냥 곧바로 얼마? 3 해서 나머지는 3이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하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지키는 부분들은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다져야 되겠습니다. 자, 수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긴다. 자, 나머지 정리 원리는 좀 지금 문제는 좀 간단하지만 좀 복잡한 형태들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이 가장 기본 지키는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공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근과 계세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처리해서 2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3분의 1 근과 계세의 관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라. 곱셈 공식이 활용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한 내용. 자, 그럼 이제 대입을 좀 잘 하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8이 되겠고 3 알파 베타는 3분의 1 되겠고 또 2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요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8-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볍게 6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제 두 가지 이론 부분들이 이제 좀 잘 정리돼야 된다. 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이 부분. 그다음에 곱셈 공식, 활용식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자, 어찌 생각하면 이제 두 개의 단원이 결합된 거지만 자, 각 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학습돼 있다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a, b 값을 구해달라. 자,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x축하고 관계죠. x축의 관계. 자, 이런 문제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y는 0. 이 부분이 x축이니까 y에다 이제 0을 대입하게 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하면서 자, 이 부분은 항상 이제 2차 방정식 문제 형태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나는 좌표가 가르쳤을 때 이 2차 방정식 근이 마이너스 5고 4다. 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자, 고등학교 풀이는 어떻게 하죠? 중학교 풀이였다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대입해서 관계식을 구하려는데 자, 고등학교 풀이는 또 어떤 풀이를 하죠? 자, 두 근의 합 이런 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합하면 2가 되겠고 근과 계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니까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하면 마이너스 8 이 부분은 b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b 값을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도 음수 b 값도 음수 더하기 해주면 결과가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적인 마인드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자, 맨 처음에 2차 함수고 여기 x축 돼 있는데 나중에 뭐 이 부분이 뭐 직선 이런 형태가 되더라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지금 이제 같다 이런 형태가 시기됐을 때 이제 y를 이렇게 집어넣듯이 직선 나오게 되면 이제 직선을 또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항상 이제 2차 방정식 문제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근을 가르쳐 준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자, 중학교 때랑 좀 달리 고등학교적인 마인드 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열방정식 풀이 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유효적절하게 써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잘 풀어가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는 것이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사실 자, 확실하게 좀 잘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들이 막 보이네요. 우와, 조진씨. 네, 그걸 좀 계산해달라. 자, 이건 물론 이제 복수수하고 관련된 거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자, 실은 루트 A, 루트 B 이렇게 곱하게 할 때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가는데 실제 연산 부분에 있을 때 그다음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루트 A, 루트 B 그런데 또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면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나 같다. 이런 이론들도 있긴 있는데 자,
아닌 문제 형태도 있고 있는 이 이론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헷갈리죠. 자,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이 부분을 이제 i로 고쳐서 주어진 식을 써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어떻게 처리해주면죠? 루트 마이너스 5 돼 있으니까 루트 5 i 됐습니까? 루트 5 i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8 i 곱하기 루트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루트 3 i 그 다음에 루트 48 i 자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을 i로 이제 고쳐서 식을제 다시 해놓고 풀이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곱하기 해주니까 5가 되겠고 i 제곱의 마이너스 자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이론 정리해줬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됐을 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요소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풀이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 형태의 연산일 때는 그냥 이렇게 고쳐서 자연스럽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88 곱하기 주니까 8에다가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거는 i가 약분되고 루트 3도 약분되니까 16 처리되니까 16은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8i 이런 형태로 계산해서 이제는 a, b 값이 다 구해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a 값 마이너스 1에 b 값 8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에서 절대값을 또 해야 되겠군요. 오호,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절대값을 하라는 얘기는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정답은 얼마다? 9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문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한 부분하고 딱 매치업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다. 자, 기본 항목 지켜서 연산하는 부분 잘 실천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연산 부분 또 출제 빈도가 제법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공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2차 함수는 뭐 그래프 모양을 잘 살펴야 되죠. 자, 그래프. 최고차가 의미였으니까 위로 볼록 그렸고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를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죠? 이거 문제 알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이제 0부터 1까지다 라고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 이제 일부분만큼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 그럼 이제 작은 값이니까 이제 1을 대입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1 대입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값이 나왔으니까 계산하면은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3을 답해가는 그런 문제 됐습니까? 자, 이참수는 거듭 얘기지만 최고차 계수에서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꼭지점 x좌표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0부터 1까지 아하 꼭지점이 이제 관여가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럼 그래프의 일부분 쓰겠다. 그 일부분 사용하는 거니까 그 상황만을 주시해서 이 부분에 자 이곳에 대입했으면 아마 최대값이었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값 1을 대입한 거죠. 범위에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결과 됐습니까? 자, 절차 부분을 좀 정확하게 2차 함수는 이제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지 좀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 좀 살짝 좀 보여드렸으니까 자, 복습해서 여러분들 이제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 풀이 시작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1 플러스 i 됐을 때 실수 ab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켤레근이라는 공부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근위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형태의 근위공식을 구했을 때 자, 이런 부분에 이제 막 i가 관여돼서 식이 얻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루트 부분이 이제 음수가 되었을 때 이제 i가 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좀 다시 분리해 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자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지는데 자, 이 루트가 관여된 부분의 앞부분에 이제 부호가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자, 서로 이제 짝을 이루는 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하죠. 자, 켤레근 이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풀이법은 1 플러스 i가 근이면 여기 이제 실수 ab라는 이 조건을 보고 자, 이거 이제 문자들은 이제 실수다라는 걸 보고 1 마이너스 i가 근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수가 있죠.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 부분이 2다. 그 다음 두 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 주면 우리가 이제 b가 되는데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를 곱하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1해서 또 2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a, b 값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a-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문제에서 2분의 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2로 이렇게 열심히 좀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풀이법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자, 일단은 이제 기본 이론부터 다시 설명하고요. 자,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구하게 되면 이 루트 i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앞에 이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를 이제 켤레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가 근. 그래서 자동으로 근을 두 개를 알아가는 거니까 근과 계식 관계를 통해서 자, 관계식을 이용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가는 풀이가 바른 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풀이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입을 하면 안 되는데 1 플러스 i 그렇다고 이제 원리는 이제 대입하는 원리인데 그렇다고 이제 곧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요. 요 식을 좀 변형해서 x 마이너스 1은 i 이렇게 처리되겠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1 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이퀄 0. 자, 이렇게 만족해지면 자, 이 식이 이제 주어진 식과 똑같다. 이런 걸 통해서 a 값, b 값, 여기 부분이 이제 a하고 b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a 값, b 값을 구해갈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풀이도 존재합니다. 자, 방법은 좀 제시해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적인 마인드 풀이는 가능하면 위쪽에 있는 자, 이런 풀이들 이용해서 켤레근 이론 나온 거니까 켤레근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저 바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9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라. 2차 함수 그리고 직선 쫙 그래서 항상 위쪽에 있어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k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x 값일 때 항상 2차 함수 쪽이 커야 된다. 이렇게 좀 식을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는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네요. 와, 우리가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절대 부등식. 자, 이런 형태의 풀이하는 거겠고. 그단 이런 얘기는 또 이걸 또 새로운 2차 함수라고 해주면 x축에서 이제 그래프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항상 0보다 큰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해가 없다. 이런 이론하고 연결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풀이는 뭐죠? 판별식 D를 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AC. 자, 근데 여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플러스 K를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0보다 작다. 해가 없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 본 부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 값은 이항시켜서 어떻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처리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문제 주어진 부분. 자, 이런 뜻이라는 것은 식으로 고쳐가면 이렇게 되겠고 이항시켜서 정리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해야 되겠다. 자, 그래프 모양을 보면 이런 그래프 x축 위에 이제 됐다는 뜻인 거고 이런 것은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고. 자, 이 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해가 없다라는 부분들 풀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2차 또 방정식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가 없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d 0보다 작다를 풀어가는. 자, 이론 흐름이 깔끔깔끔 이렇게 이제 연결돼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2차 부등식, 그다음에 2차 방정식 서로 이제 이론들을 공유해가면서 효율적인 풀이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니까 자, 설명 조금 정확하게 이제 복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 Z 반은 이꼴 Z의 켤레 복수 쓰고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복소수는 실수다. 아, 이거 큰일 나죠. 복소수 범위 안에 자, 실수 부분도 있고 이건 이제 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허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합쳐서 복소수가 더 큰 범위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이쪽 집합이 더 큰데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복소수 Z에 대해서 자, Z라는 것을 A 플러스 BI라고 놓게 되게 되면 Z바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인데 자, 이번 문제 풀려면 이제 Z하고 Z바 둘을 더하게 해주면 이 부분은 2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Z하고 Z바를 곱하게 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실수가 된다. 자, 우리가 조금 이론 학습해서 결론을 좀 이렇게 알고 다녀야 될 그런 문항이 2번에 있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은 자, 이거보다 이제 크다 작다. 아이고, 복소수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복소수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항상 성립합니다. 다르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b 값이 z를 그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처리했을 때 b 값이 0이 되게 되면 이런 조건이 있게 되게 되면 이제 z 값이 a가 됩니다. 그럼 뭐 이 부분이 이제 z 봐도 a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지 z 값이 뭐였다는 뜻이죠. 실수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됐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요 앞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론 쉽게 좀 나온 부분. 자,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보기에서 OX를 찾는 형태도 되는데 좀 복수해서 복잡한 이론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실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기초 공부처럼 해서 기억하고 다녀야 복소수 이제 이론 OX와 관련된 그런 문제 풀이 할 때 이제 매우 유용한 건데, 자, 그렇지 않더라도 Z바가 부호가 다른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이런 형태라는 사실만 알면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가볍게 연산을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걸 가볍게 연산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부분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다.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그럼 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뭐 그려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만나는 좌표를 알파 베타 이렇게.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 y에다 0 집어넣으면 항상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이 돼갈 수 있죠. 이 근이 알파 베타다 되겠고, 그랬을 때 거리란 얘기는 요렇게 되는 차이가 돼가는 거니까 이건 뭐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곱셈공식 배운 거고 이제 연결시켜 가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2가 처리되겠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돼서 이제 m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2 루트 3 쓰고요. 루트 여기다가 이제 4 마이너스 4m 처리가 되겠습니까? 자, 제곱을 하면 되겠죠. 4 마이너스 4m은 이퀄 1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마이너스 m은 3 이렇게 처리되니까 m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m 값은 마이너스 2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거듭 앞쪽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지만 x축하고 만나는 거게 되면 자, y에다가 0을 쓰는 순간 2차 방정식이 되겠고, 만나는 좌표를 우리 이제 알파 베타로 놓게 되게 되면 이제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 거의 똑같은 접근법이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역시 고등학교적인 풀이. 두근 차 이제 곱셈공식 활용식에서 이제 이렇게 좀 활용식 형태를 좀 이용해서 표현해 가는 거. 저 인수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자, 활용식 형태에서 표현해 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효율적인 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이제 해설을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제 실력에 이제 보탬이 되도록 좀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생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자, 주어진 식을 열심히 전개하게 됐다. 자, 이거 그런데 이 부분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막 전개해가지고 A0, A1, A2 이런 걸 찾아야 되나요? 자, 이렇게 풀이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항 3개짜리를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까요?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죠? 1, 2에다가 3 이렇게 되니까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1을 대입하게 되게 되면 A0, A1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A2 쭉 해서 A5 더하기 A6 자, 이렇게 좀 각각 주어진 식에 개수만이 쭉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이제 x에다가 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자, 이 부분은 A0는 그대로 A0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플러스 A2 오호 5제곱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5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6제곱 보면 1이 되는 거죠. A6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중요한 아이디어. 자, 근데 이제 원리 익혀가는 형태를 공부를 하죠. 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이제 합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7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때는 이제 두 배의 A0, A2, A4, A6 이렇게 짝수들이 이제 계산이 쭉 되겠습니다. 홀수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워지고, 자, 근데 이제
요거 이제 합을 할 경우죠. 차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7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2배 되고 요번에 이제 똑같은 부분이 지워지겠습니다. 그래서 A1 그다음에 A3 그다음에 A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요번에 풀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이제 요 부분에서 이 홀수 부분 이 구하라.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26 되는 거니까 A1 더하기 A3, A5 이렇게 되면 이제 맞아 이제 2로 가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계산 결과가 13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 이제 같이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그냥 뭐 전기해서 풀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식 전기할 수 없는 형태. 이게 좀 차수는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제곱을 3차, 그러니까 6차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계수와 관련된 것을 물어볼 때는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요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계수들을 쭉 더하기 한 부분도 나오고, 쭉 더하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부호가 이렇게 좀 반대되는 형태로 계산결 나오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합을 하고 차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살짝 이제 응용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자, 짝수 부분들만 이렇게 구해갈 수도 있고 홀수 부분들 항들만 구해갈 수도 있는. 이해 됐습니까? 지금 문제 풀이에 대해서 이제 이 홀수 부분 여기만 이제 연산했습니다. 요거 연산은 뭐 문제하고 관련 없어서 이제 연산하지 않았고요.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플러스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또 다시 더하기 빼기 해서 한 번 더 응용된 문제 이렇게 됐습니까? 하하. 자, 이론 학습,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잘 하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4번 시작합니다. 다항식 fx를 나눴더니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fx를 차분히 2x-1에 qx 더하기 8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가장 기본을 지키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자, 됐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 이제 이런 기본을 지켜라. 네, 지켰는데 자, 변형이 보면 어떻게 되나요? xfx를 이거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오호, xfx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일단 x를 곱하기 해야 되겠습니다. x 2x-1 qx 플러스 8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x-2분의 1로 나눠라 그러는데 자, 이 부분이 전혀 다른 식이 아니라 주어진 거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x-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2를 이렇게 좀 꺼내놓으면 이렇게 이거 전개해준 게 이제 2x-1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qx 되겠고 자, 중요한 부분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x-2분의 1 이렇게 만들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x-2분의 1 부분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공통을 이렇게 꺼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바로 오이샤 x-2분의 1로 나눴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남아 있으니까 2x qx 되겠고 이쪽에 이제 또 8도 있으니까 8 쓰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4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오호.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몫이고 나누고 몫 생기고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거니까 2x qx 플러스 8 그 다음에 나머지 4다. 4번이 이제 답이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변형이 돼서 좀 살짝 좀 어렵긴 하지만 자, 나머지 정리는 가장 기본 잘 지키기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사람 이 부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x를 곱하기 하라 했죠. 이건 뭐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한 거니까 여기는 별 문항이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 과정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자, x-2분의 1로 나눴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부분하고 문제 풀어야 될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부분들이 중요한 거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1차로 나누게 되면 몫이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도 나누기가 더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x-2분을 이렇게 좀 묶어서 처리해 놓고 조금 이제 다시 마이너스 4 생길 만큼 플러스 4에서 이렇게 좀 변형된 부분 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제 문제의 답이 돼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 부분 자,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연습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좀 여러분들도 좀 확실하게 좀 잘 맞출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죠. 자, 조금 까탈스러운 요소 부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많이 질문 들어오는 그런 문제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부분 공통 부분 이런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좀 처리해졌다.
여기 나누기 할 부분이 있어서 자, 그렇게 나누기 형태스러운 x-2분의 1 만들고요. 마이너스 4 생기는 만큼 플러스 4에서 똑같이 처리. 그래서 공통 부분 묶어서 처리 이렇게 식을 좀 다시 정리하는 절차. 됐습니까? 자, 거듭 강조 드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 복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뭐 2차 방정식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판별식 T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짝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4분의 1을 생각하면 되겠죠. B 제곱 형태가 이제 2분 A 제곱 되겠고 마이너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싹 곱하기 해주니까 뭐가 되죠? 2분의 1 곱하기 B 하니까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근이니까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B 값은 이꼴 A 제곱 이렇게 되는 뭐죠? 100 이하의 자연수 순서상 아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값이 1에서부터 2에서부터 쭉 가서 얼마까지 될 수 있죠? 10이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 순간 이제 B는 이게 1 되고 B는 4 되고 그래서 B는 100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되는 거죠. A가 10일 때 B는 100 이렇게 되니까 100 이하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순서쌍이 몇 개가 나오죠? 10개의 순서쌍이 있겠다. 뭐 이런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뭐 순서쌍을 구하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뒤에 좀 살 붙여서 이렇게 좀 이게 막 괜히 겁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 키포인트는 2차 방정식 중근이다라는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 D에서 D는 제로 이렇게 풀어가는 이 부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오니까 그걸 좀 대처하겠다. 이렇게 좀 가볍게 좀 생각하면 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도전적으로 열심히 좀 풀이 진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다항식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4이고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3이다. 이러한 px를 두 개의 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2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자, 이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을 좀 잘 지켜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학습이 좀 돼 있으면 원리 자체를 좀 이해해서 이 부분을 0 만드는 거니까 P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조금 더 효율적인 거니까 좀 시간도 좀 절약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X를 2x 마이너스 1로 나누는데 그럼 몫이 생기고 나머지를 3이라고 했으니까 3 이렇게 써졌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또 역시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3이 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좌측처럼 좀 써도 되지만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쓸 수도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자, 더 이제 좀 학습이 많이 되게 되면 자, 여기까지 내용은 아예 쓰지 않고도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풀이해서 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1, qx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머지가 이제 ax 플러스 b. 당연히 이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되겠다 하는 이런 원리인데 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쓰고 시작하는 게 좀 좋겠죠. 자, 이렇게 쓰면 그다음 뭐죠? 저 원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0으로 되게 하는 이제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풀이 진행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 원리의 이제 핵심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3 대입. 그럼 이제 P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한 거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 이 식이 써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 머릿속에 정리해서 이제 곧바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결과 실질적으로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내겠고 이 부분을 4a-b는 이꼴 4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역시 2분의 1을 대입하겠고 결과가 3이라고 되어 있고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2분의 1의 a 플러스 b 되는 거니까 2분의 1 a 플러스 b는 이꼴 3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된 두 개의 식.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더하기 하게 되게 되면 둘을 더하게 되니까 2분의 7a가 되겠고 2분의 7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2가 되겠고요. a를 2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1 되니까 b 값도 2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럼 이제 4를 이제 답해가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조금 나머지 정리 학습하는 그럴 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장 기초. 근데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좀 쓸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주어진 어떤 정보 내용 부분들은 학습이 더 많이 돼 있으면 쓰지 않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거. 자, 이 부분 좀 가급적이면 이건 좀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써서 그다음 이제 원리 0 되는 원리 적용해주면 이제 무엇을 풀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주어진 정보들 이렇게 메모할 수도 있고 좀 더 정리해서 메모할 수도 있고 머릿속으로 하고 이제 정리 안 하고 우리가 풀식만 쓸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원리 지켜서 이렇게 식 나왔을 때 이 부분들 됐죠? 그래서 이제 식 만든 거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었다. 그런 흐름들 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자기 학습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조금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하면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fx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마이너스 2하고 4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다.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이니까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려가는데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은 값 표시해주면 이쪽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하고 4를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 똑같아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준 건가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2차 함수는 이제 대칭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구죠. 이렇게 떨어진 폭이 이제 다 똑같은 이런 대칭축.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4의 정 가운데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 2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1이 되거든요. 대칭축이 1이다라는 사실이 가에 대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또 2차 함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당연히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가져야 되니까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주어진 정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풀이가 가능한가요? 2차 함수는 이제 꼭지점 좌표가 가르쳐 준 거죠. 꼭지점 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르쳐 준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처리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함수를 구해야겠다.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풀이도 되겠습니다. fx가 지금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처리한 결과 1이니까 이곳에서 a값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1 이렇게 해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3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이항시키니까 b 값도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결과 얻을기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어떤 결과를 하든지 간에 함수 자체가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좀 얻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얻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다시 그래프를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래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부만 사용해서 풀어가는데 최대값이다. 그럼 이제 뭐 마이너스 5를 좀 대입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하겠다. 그럼 25, 그 다음에 플러스 10 되겠고, 빼기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35에다가 그러면 33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은 얼마다? 33이다.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 정보 얻어내는 과정. 조금 색다른 형태의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군요. 자, 대칭축인데, 오호. 이 함수는 대칭 구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아지려면 자, 이 부분의 정 가운데 값이 되겠다. 허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꼭지점 x좌표에 해당하는 부분. y좌표는 저 문제에서는 최소값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풀이법 자체는 이제 꼭지점을 이용해서 풀이.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주어진 정보 나오는 것마다 근거하게 해서, 아니죠. 꼭지점 대칭축하고 이제 함수값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풀이. 어쨌든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함수를 구해가는 게 첫 번째 과정이겠고요. 얻어졌다면 그래프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거니까 최대값 부분은 대칭축에서 또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쪽 대입한 것이 최대값이 되겠다. 이해되셨죠? 자, 주어진 정보들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석해서 문제 2차 함수 이론에다가 좀 적용해 가는지 그 과정 학습 좀 정확히 잘해서 실력들을 좀 팍팍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수 A에 대하여 복수수가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Z제곱은 2iZ 바 이렇게 생긴 건가요? 그럼 뭐 대입을 해야 되겠죠? 1 플러스 i에 제곱된 거겠고 2i에다가 현례복수수니까 부호가 이렇게 달라진 부분을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a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은 전개해주니까 2ai가 되겠고 전개해주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i제곱, 오, 다시 플러스가 되나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오호,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뒷부분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앞에 부분도 똑같아야 되겠죠. 실수 부분 a제곱은 그래서 결과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자, a제곱 구했습니다. 아, a 4제곱 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그냥 여기서 그냥 곧바로 a 4제곱은 그러면 이걸 제곱하면 되니까 9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켤레 복수수, 뭐는 복수수 상등,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항목 알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요 문제 2 곱하기에서 다시 쓴 거니까 이거 뭐 색다른 거 없죠? 자, 일단 이제 대입을 해줬고, 켤레 복수수, 요 부분 좀 알아야 되겠죠? 켤레 복수 이렇게 써진다는 거. 그 다음, 제곱했을 때, 지금 이런 부분 이제 제곱할 때도 평상시에 연습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a 플러스 bi 이런 부분 제곱할 때, a 제곱 플러스 2abi 플러스 bi의 제곱, 자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정리까지 좀 생각하면 곧바로 a 제곱, 그 다음 요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2abi, 그러니까 허수 부분 생길 부분, 실수 부분 생길 부분 이렇게 미리 정리하면 좀 더 계산 속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고요. 이게 흩어져 있으면 또 연산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지금 a 제곱에 i 제곱에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한 부분 이렇게 되셨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대처한 부분.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연산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2020의 11제곱. 우와. 2018의 11제곱. 이걸 201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우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들. 자, 이런 부분들을 또 나눌 때도 나머지까지. 자,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줘? 자, 우리는 조금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2020, 2018, 2019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 값을 2019를 x라고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에 11제곱이 되겠고, 요거는 또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1에 11제곱이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나누겠다? x로 나누겠다. 그러면 또 뭐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0 되게 하는 원리니까 x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1에 11제곱 더했고 마이너스 1에 11제곱. 자, 이 부분이 이제 r이 되니까 그냥 r 값은 그냥 가볍게 0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이디어들을 좀 그럴싸하게 좀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 더군다나 큰 숫자에 이렇게 거듭된 큰 지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치환이 핵심이다. 이런 항목을 좀 공부해가기 아주 적절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치환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2019를 치환하는 대상을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2020이든 2018이든 뭐 치환하는 문제를 좀 살짝 바꿔도 결과에는 뭐 큰 지장이 없는 거니까. 자, 치환을 통해서 큰 숫자들을 그 다음에 높은 지수들을 해결해 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2차 함수, 여기 2차 식이라는 얘기겠죠. 자, 능령됐으니까 방정식이라고 된 거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어떤 식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고, 뭐 이제 베타를 집어넣어도 뭐 0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좀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자,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요, 근이라면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제 알파가 되면 되거든요. 즉,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 즉 2x 플러스 3 이 부분이 알파 이렇게 되게 되면 똑같이 이제 f 알파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라는 값은 이항시키고 나누기 들어가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즉 이러한 새로운 식의 근 x는 이런 모양 형태로 생겼다. 그럼 당연히 베타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3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새로운 근이 되어 있을 때 두 근을 합하라.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처리해서,
자, 마이너스 8의 정답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구해가면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차 방정식을 뭐 그렇게 직접 뭐 구해서 풀이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된 것을 의미해 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어진 정보 처리가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풀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알파면 되는 거니까 흔히 이렇게 된다. 라는 이제 결론 내는 이 부분이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가장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 이렇게 풀어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좀 복습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자, 복습 좀 잘 하고 문제 좀 제가 설명한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1번입니다. 와우, 그림이 보이네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에서 BC의 평행한 선이 BC 이 선하고 평행한 선 알겠습니다. BC하고 평행한 선. 그래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다. 자, D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자, 이걸 또 접는 선을 해가지고 접어서 외부에 오도록 접었습니다. 자, 그래서 BC에 만나는 점을 FG라고 한다. 이렇게 만나는 점 FG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삼각형에서 겹쳐지는 사각형의 넓이가 이 부분이 최대가 되겠다. 이때 DE하고 FG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어쩌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문자를 좀 잘 놓으면 됩니다. 자, 저는요 요 길이 자체를 x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쪽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1에서 빼니까 1-x 이렇게 변 길이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이게 지금 평행하게 지금 긋는 거니까 닮음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 길이도 역시 x 이렇게 여기가 정삼각형이 돼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쪽도 정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 자체도 얼마가 되겠다? 1-x가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접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될 항목이, 자, 이렇게 접혀지게 되면 요 길이 부분이 이 길이 부분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오호, 그렇다면 이쪽 길이도 나오겠습니다. 접혀져 있으니까 원래 x였는데 이쪽에 있는 빼기 1-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위쪽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라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좀 재미난 모양 다시 좀 밑에 있는 접혀져 있는 부분들 모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D, E 그 다음에 중간에 뚝 잘려서 F, G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 길이 자체는 맨 처음에 이제 X 이렇게 되어 있는 자, 큰 삼각형, 제가 지금 풀이는 큰 정삼각형에서 여기 작은 정삼각형 여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있는 요 넓이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됐습니까? 저 여기 이렇게 빗금친 부분 넓이는 그렇게 빗금친 부분 넓이 표시할 때 이제 여기 지워버려야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큰 넓이 부분에서 여기 작은 넓이를 빼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이제 x인 정삼각형, 저 이쪽은 2x-1인 정삼각형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넓이가 뭐라 했죠? 사각형 DF GE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다? 4분의 루트 3의 자, 먼저 이름부터 써볼까요? 삼각형 A 프라임 ED 이 부분에서 됐습니까? 삼각형 A 프라임 GF, 자, 이렇게 좀 이론형의 형태로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4분의 루트 3에 4분의 루트 3은 공통이겠죠. 정삼각형이니까 x제곱 한변 길이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x-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4분의 루트 3 되어 있고요. 자,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게 4x제곱인데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2차 함수가 되는군요. 와, 2차 함수 활용해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그럼 최고차가 의미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3분의 2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3분의 2 x값이 3분의 2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다. 최대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무슨 길이 구하랬습니까? DE 길이, 그 다음에 FG 길이 해서 이 길이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DE 길이는 우리가 x였는데요. 그럼 이제 이 길이는 x 처리해주면 되겠고 FG 요 길이, 요게 또 정삼각형이라서 요거거든요. 2x-1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x 마이너스 1 되겠고 x 값이 나왔으니까 3을 곱하면 2 마이너스 1 처리해서 결과는 1 이렇게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죠. 역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부분 지금 접혀지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자, 변길이 표시해간 부분 이해되셨죠? 자, 여기 x 맨 처음에 이렇게 좀 맨 처음에 이렇게 있는 이 모양 부분에서 이 길을 x라고 했기 때문에 정삼각형에서 x 접혀져서 이 전체 부분이 x였는데 자, 여기 부분이 또 1-x가 돼서 빼기해서 이렇게 됐죠. 와, 이 변 길이를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구해갈 때 이렇게 접근법 정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을 빼서 접근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제 이참수가 되겠고 꼭지점에서 최대가 되겠다. 이런 부분 최대 값 구해가는 거 아니니까 역시 이제 완전 제곱 정리하는 것보다 이제 꼭지점 x좌표만 찾으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지 효율적이라는 거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고등학교 문제는 이차함수 문제 됐다고 했을 때 무조건 완전 제곱 정리하지 마시고요. 네, 꼭지점의 x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완전 제곱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식을 세워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이 도형 부분에서 이렇게 변길에서 표시하는 이 과정 부분 여러분들 좀 학습, 좀 복습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B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주어진 정식 성립한다. 이건 도대체 어떤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A제곱은 AC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BC. 자, 이제 인수분해 파트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주어진 식은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자, A의 차수가 2차, B도 2차, C는 1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문자 이렇게 되는 거 인수분해 할 때는 어떻게 되겠다? 차수가 낮은 문자. 요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뭐 이런 부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C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자, 이렇게 두 개의 부분이니까 A 빼기 B 해서 C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없는 부분들은 물론 좀 이항을 시켜야 되죠. 이항시켜서 빼기 A 제곱은 있고 이처럼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또 인수분해가 좀 그럴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양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 마이너스 b, c 이렇게 처리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a 마이너스 b 공통 꺼내고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이꼴 차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하고 b 같다 또는 c는 이꼴 a 더하기 B, B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자, 삼각형인데 두 변 길이 합이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하고 B하고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변 길이 두 개가 같으니까 우리는 A하고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좀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문제 풀이할 때 그냥 대충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정확하게 변 길이 같은 변까지도 정확하게 표시해서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이해되죠? 자, 어떤 삼각형 주로 이제 우리가 좀 학습을 좀 진행하다 보면 이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 풀이는 주로 이제 어느 단어에서 나온 거다 인수분해 단원에서 나온 그런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다 이렇게 좀 아셔야 되겠고요. 자, 여러 문자일 때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 자, 풀이 원리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만 잘 지키면 뭐 그냥 풀어가는데 좀 이렇게 크게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니까 자,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풀이 참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3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라는 복소수가 주어져 있는데 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와 2020 와, 여기까지 이걸 다 전부 다 계산해야 되겠다고요? 자, 이렇게 길게 계산한다는 것은 뭐 규칙성을 찾아라 이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작정 제곱 세제곱합니까? 아니고요. 이 부분 지금 Z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돼 있을 때 규칙성 찾을 때는 이제 이렇게 2Z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조금 더 빨리 쓸 수도 있었는데 2Z 플러스 1 그러니까 루트 3i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합니다. 4Z 제곱 플러스 4Z 플러스 1.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전부 다 4가 되는 거니까 Z 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이 관계식.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많이 공부했던 패턴이 나왔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주어진 식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으면 요 식에다가 z-1을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더라도 결과는 또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이제 z-세제곱 마이너스 0 되는 거니까 z-세제곱하면 1이 되는 성질. 자, 요런 성질, 요런 성질. 자, 이렇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세 번마다 규칙이란 얘기죠. z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더하기 z 4제곱 더하기 z 5제곱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 일부만 보여줬습니다. 자, 요 부분이 1 되겠고 이게 다시 z 되겠고 z 제곱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z 세제곱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속 또 똑같은 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이 z1 더하기 z 더하기 z 제곱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이 계산기가 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또 이 부분이 또 0 되겠고 세 번마다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0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이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이 배수되는 부분까지 이제 딱딱 끊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2020 요 부분은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 3 곱하기 3, 6, 18에다가 3, 7이 21에다가 3, 3은 9 하고도 이렇게 나머지 1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 z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해서부터 z 2020까지 구하라 이런 얘기는 z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z 세제곱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거 쓰다 보니까 이거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어디가 끊기겠다. z 이렇게 해서 가로 쳐서 끝나고 z 2020 이렇게 이제 하나가 남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땡땡땡 표시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결과는 z의 2020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은 세제곱 규칙이니까 z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문제는 정답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 부분 맨 처음에 주어진 이 값이 바로 문제의 뭐다? 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뒤쪽 처리하는 부분들은 괜히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듯 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 별거 아니고요. 맨 처음에 문제를 좀 어떤 취지로 풀 것입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Z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런 과정을 거쳐 1년 과정을 거쳐서 2차식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 주어진 2차식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는 이 과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뭐 하나가 남습니다. 이건 살펴가는 과정만 좀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좀 쉽게 좀 풀이가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풀이를 시작하느냐 이 부분들이 문제의 아주 중요한 결정타 역할을 한다는 사실.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이런 흐름입니다. 라고 이제 되짚어 줬으니까 확실하게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4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자, 드디어 이제 영생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실수에 대하여 다음 성질이 성립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성질인가요? 합이 일정한 두 실수의 곱. 합이 일정한 두 실수의 곱이 최대일 때는 두 수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같을 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실수 중 한 실수를 x, 두 실수의 합을 c. 그러면 다른 숫자 하면 c-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수의 곱이 최대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곱을 이렇게 하면 되죠. 최대가 될 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그래서 이제 곱은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자, 결과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거 이제 최대값을 찾으니까 이차함수 최대 찾으니까 꼭 시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c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x는 2분의 c에서 최대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2분의 c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다른 숫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c-2분의 x 2분의 c라고 써야 되겠죠. 이 부분도 2분의 c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숫자가 서로 어떻게 될 때다? 같을 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성질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2차 함수 x가 c일 때 최대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이제 이해되셨죠? 오, 마지막에 뭔가 이제 답이 깔끔하게 써지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이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설명이 다 끝나는데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살짝 좀 찝찝함이 남는 그런 형태네요. 자, 다시 한번요. 한 실수를 x,
다른 실수를 합이 C라고 했으니까 다른 실수를 C-X라고 하면 이 소수형 답지 쓰려니까 이 부분을 따로 좀 이렇게 좀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곱을 하게 되면 이제 곱한 모양 이렇게 쓰고 전개한 모양 쓰고 그다음 소수형 답지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2분의 C를 집어넣으니까 4분의 C 제곱 더하기 2분의 C 제곱 이렇게 플러스 4분의 C 제곱이죠. 플러스 4분의 C 제곱 이렇게 이런 모양 해서 이제 이에서 최대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꼭지점 이렇게 찾아서 여기서 최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아무래도 소수형 답지를 써야 되니까 완전 제곱 이렇게 가는 모양을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큰 흐름 틀에서 꼭지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그다음에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잠깐 맨 처음에 한 숫자 x, 합이 c 이렇게 된 이런 부분들 좀 살짝 좀 처리해가지고 자신감 갖고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4번은 영생고 시험 문제 좀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끝으로 영생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들 복습을 통해서 실력 팍팍 잘 쌓아가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